아빠는 왜 항상 일만 했어요? 38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던 남자. 딸의 운동회도 졸업식도 결혼식 리허설도 모두 일 때문에 놓쳤습니다. 그리고 퇴직식 날 텅 빈 집에서 받은 딸의 문자 한 통. 아빠 축하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38년을 일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잃어버렸다는 걸. 하지만 인생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혹시 일하느라 놓친 누군가가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2024년 3월 31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박성호 60세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것도,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도, 면도를 하는 손놀림도 38년째 똑같았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런데 오늘따라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중얼거리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빨간색 줄무늬가 들어간 이 넥타이는 20년 전 승진했을 때 아내가 선물한 것이었죠. 이제는 색이 바랬지만 중요한 날엔 꼭 이것을 맸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아내 영숙이 이미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데 뭐라도 더 해줄걸. 아니야, 이거면 충분해. 콩나물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38년 내내 먹어온 아침상이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한술이 아쉬웠죠. 지은이한테는 얘기했어? 아내의 물음에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바쁠 텐데. 그래도 아빠 퇴직하는 날인데. 괜찮아. 나중에 시간 되면 밥이나 한 끼 먹지. 사실 어젯밤 딸에게 문자를 쓰다가 지운 게 10번도 넘었습니다. 내일 아빠 퇴직이다. 시간 되면 저녁이나 먹자.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38년간 걸었던 이 길이 오늘은 유독 짧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꽃집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어머, 박 부장님.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네, 뭐. 늘 그렇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6시 10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늘 타던 자리 뒷문에서 세 번째 창가 자리에 앉았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저 건물은 10년 전에 지어졌고 저 나무는 15년 전 심어졌죠. 그의 출근길은 도시의 역사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7시 정각.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 부장님, 오늘이 그날이죠? 네, 김 선생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에이, 제가 뭘요? 부장님이야말로.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동료였으니까요. 사무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죠. 책상 위엔 어제까지 처리하던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며 후임자를 위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거래처는 오후 3시 이후에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김 과장이 제일 잘 압니다. 복사기가 자주 막히는데 옆면을 살짝 치면 됩니다. 38년의 노하우를 몇 장의 메모에 담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낀 건지 다들 조심스럽게 인사했죠. 부장님, 오늘이. 응, 그래. 이제 너희들이 잘해야지. 젊은 직원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성우는 그들이 자랑스러웠죠. 자신이 키운 새싹들이 이제는 큰 나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오전 업무는 인수인계였습니다. 후임 부장에게 거래처 명단, 진행 중인 프로젝트, 주의사항들을 설명했죠. 평생을 함께한 일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준비한 조촐한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중국집. 모두들 짜장면을 시켰는데 성우만 짬뽕을 시켰죠. 부장님은 항상 짬뽕이시죠?
맵게 먹어야 정신이 번쩍 들거든. 다들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막내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장님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정말이었습니다. 38년간 오직 일만 생각했지 일이 없는 삶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 정식 퇴직식이 시작됐습니다. 사장님의 송별사, 동료들의 박수, 꽃다발 증정. 모든 게 꿈 같았죠. 박성호 부장님은 우리 회사의 산역사입니다. 38년간 한결같이. 사장님의 말씀이 계속됐지만 성호의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38년.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퇴직식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죠. 딸 지은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는 아이의 얼굴이 눈부셨죠. 이 아이가 벌써 35이 됐구나. 사진을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 38년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떠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평일 오후 4시의 거리는 낯설었죠.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바쁠 텐데. 나중에 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은 아침과 똑같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내일 이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홀가분하면서도 두려웠죠.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맞아줬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보. 응. 이제 끝이야. 현관의 구두를 벗으며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무언가가 끝났구나. 38년의 긴 여정이 오늘 이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구나. 저녁상은 평소보다 조금 특별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그리고 성호가 좋아하는 더덕구이까지. 하지만 식탁은 둘뿐이었죠. 지은이는 오늘도 바쁜가 봐? 응, 아까 전화했더니 회의 중이래. 그래. 바쁘겠지. 밥을 먹으며 성호는 계속 휴대폰을 봤습니다. 혹시 딸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지은. 성호는 급하게 안경을 찾아 썼습니다. 벌써 밤 11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딸이 연락을 한 건 오랜만이었죠. 아빠 깨어 계세요? 문자였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응, 깨어 있어. 무슨 일이니?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오늘 퇴직하셨다고. 축하드려야 하는 건지 위로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성호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썼죠. 둘 다 필요 없어. 그냥 당연한 일이니까. 아빠, 내일 시간 되세요? 점심이라도 같이 하고 싶은데.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제였던가 딸과 단둘이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이었죠. 그래, 시간은 이제 많으니까. 그럼 12시에 시청 앞 백화점에서 봐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어요. 알았어. 내일 보자. 통화를 끝내고도 성호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딸과의 약속이라.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아내가 곁에서 물었습니다. 지은이야? 응, 내일 점심 같이 먹자고. 잘 됐네. 얼마나 오랜만이야.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로는 명절 때나 잠깐 얼굴을 보는 정도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적으로 양복을 꺼내다가 다시 넣었죠.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옷장을 뒤적이다 편한 점퍼를 찾았습니다. 언제 입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어색했습니다. 38년간 양복만 입다가 평상복을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아침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나가네요. 응, 백화점 구경도 좀 하고. 뭘 그렇게 긴장해요? 딸 만나는 건데.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딸을 만나는 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마치 처음 소개팅을 나가는 사람 같았죠. 1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평일 오전에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밖을 나온 게 얼마만인지.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죠. 백화점에 일찍 도착한 성우는 1층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평일 낮엔 주로 주부들과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어정쩡한 나이의 남자들도 몇몇 보였죠. 저 사람들도 나처럼 퇴직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딸이 걸어왔습니다. 까만 코트에 하이힐, 그리고 단정한 머리.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을까요? 아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 사실 30분 전부터 와 있었지만 굳이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층으로 가요. 제가 자주 가는 파스타집이 있어요. 파스타집이라. 성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딸을 따라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며 딸이 말했죠. 아빠, 평상복 입으니까 젊어 보여요. 그래? 어색하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편해 보여서 좋아요.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딸이 능숙하게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전 여기 자주 와서 뭐가 맛있는지 알아요. 아빠는 까르보나라 드셔보세요. 여기가 제일 잘해요. 그래. 내가 추천하는 걸로. 음식을 기다리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일 얘기를 하자니 이제는 그것도 과거가 됐고 집안 얘기를 하자니 뻔한 것 같고.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38년이라니. 대단하세요. 뭘.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전 알아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성우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딸의 눈에도 세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너도 일하느라 힘들지? 네, 가끔은요. 그럴 때마다 아빠 생각해요. 우리 아빠는 38년을 했는데 나는 겨우 10년 했다고 힘들어하면 안 되지 하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죠.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었지만 딸이 추천한 거니까 먹어봤습니다. 어때요? 괜찮네. 생각보다 맛있어. 사실 입맛에는 잘 맞지 않았지만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그동안 못하신 거 다 하세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평생 일만 했더니. 딸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제 졸업식 때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정말요? 그럼 그날 아빠가 어디 계셨는지도 기억하세요? 순간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출장 가셨어요. 급한 계약건 때문에. 엄마 혼자 오셨죠? 아,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때도 이해했고 지금도 이해해요. 그냥 가끔 아쉬웠어요. 딸의 목소리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가슴 아팠죠.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중학교 학예회 때도 아빠는 항상 바쁘셨죠. 전 그때마다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아빠랑 사진 찍는 친구들이요. 성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놓친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그때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그 시절엔 다 그랬잖아요. 아빠들은 일하고 엄마들은 집안일하고. 딸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첩이었죠. 이거. 제가 모아둔 거예요. 아빠랑 함께 찍은 사진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받았습니다.
첫 장엔 갓난아기였던 딸을 안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이 있었죠. 이때 기억해요? 제가 100일 때예요. 아빠가 야근하다가 새벽에 들어오셔서 엄마가 깨워서 찍은 사진이래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많지 않았죠. 특히 딸이 커갈수록 함께 찍은 사진은 더 뜸해졌습니다. 사진이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소중해요. 하나하나 다 기억나거든요. 마지막 사진은 딸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는 자신의 모습. 그날의 감정이 다시 밀려왔죠. 그날 참 행복했어. 저도요. 아빠가 곁에 계셔서 정말 든든했어요. 성우는 사진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진 많이 찍자. 너랑 사위랑 그리고 맞아요. 아빠 손주도 봐야죠. 사실 딸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3개월 됐어요. 정말? 정말이니? 네. 아직 배는 안 나왔지만 초음파 사진 볼래요?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주라니. 자신이 할아버지가 된다니.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아빠. 이제 아빠도 새로운 역할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지난 세월의 아쉬움도 앞으로의 기대도 모두 담겨 있었죠. 아빠, 커피 마시러 가요. 아직 시간 있죠? 그럼 시간은 이제 많아. 레스토랑을 나서며 성우는 딸의 어깨를 살짝 감쌌습니다. 어색했지만 딸은 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빠 팔에 제 팔을 살짝 걸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평일 오후의 햇살 아래 아빠와 딸이 나란히 걸었죠. 38년 만에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커피숍은 백화점 맞은편 골목에 있었습니다. 달콤한 오후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죠. 딸이 자주 온다는 이곳은 아늑하고 조용했습니다. 아빠는 아메리카노 드시죠? 응, 늘 그거만 마시니까. 전 카푸치노 마실게요. 여기 디저트도 맛있는데. 아빠 단 거 안 좋아하시죠? 요즘은 좀 당기더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딸이 미소 지으며 치즈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이런 데는 처음 와보는구나. 아빠랑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처음이죠? 그 말에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죠. 딸과 단둘이 카페에 앉아본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봐도 없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성우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딸을 바라봤죠.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요? 회사는 괜찮니? 네, 바쁘지만 재미있어요. 이번에 팀장 승진 심사도 있고요. 벌써?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빠, 제가 입사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이크를 포크로 찍어 먹던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아빠는 일이 정말 좋으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었어.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었지. 그런데 38년이나 하셨잖아요. 한 번도 그만두고 싶지 않으셨어요? 성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바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많았어.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 언제요? 내가 초등학교 학예회 때였나? 내가 피아노 연주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겨서 못 갔어. 그날 밤 집에 왔더니 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른 듯 했죠. 아빠 왜 안 왔냐고. 친구들은 다 아빠가 와서 사진도 찍었다고. 너는 상도 받았는데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다고. 기억하세요? 그럼 너는 울지도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지.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그러더라. 내가 방에서 혼자 엉엉 울었다고.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정말 회사 때려치우고 싶었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 그런데 왜 안 그만두셨어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들 때문이었어. 너희를 잘 키우려면, 좋은 아빠가 되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딸이 아빠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38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죠. 아빠. 전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빠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계셔서 좋은 거예요. 이제야 그걸 알겠더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있잖아요, 아빠. 응? 사실 제가 오늘 아빠를 만나자고 한 건 할 얘기가 있어서예요. 성우는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진지한 얘기인 것 같았죠. 저 아빠한테 많이 서운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집 아빠들처럼 같이 놀아주지 않을까? 왜 항상 회사에만 있을까? 엄마는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죠. 중학교 때였나?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희 아빠는 뭐 하시냐고. 그때 전 대답을 못했어요. 아빠가 회사원인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해요. 그 시대가 그랬잖아요. 아빠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딸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전 제 아이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래서요, 아빠. 부탁이 있어요. 뭔데?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빠가 저한테 못해준 것들 손주한테는 해주세요. 성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주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그런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 꼭 그럴게. 약속해요? 약속해. 딸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어릴 때 하던 약속의 제스처였죠. 성우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두 사람이 엄지손가락을 맞대며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하는 도장이었죠. 커피가 식었지만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딸의 직장 생활, 남편과의 일상, 앞으로의 계획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아빠, 사실 저도 가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 뭐가 제일 힘드니? 사람들이요. 일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제일 어렵지. 아빠도 그랬어. 아빠는 어떻게 견디셨어요? 글쎄. 그냥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돌아보면 견딜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나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하잖아. 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빠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이상해요. 힘이 나기도 하고. 앞으로는 자주 들려줄게. 힘나는 말들. 시간이 흘러 카페를 나설 때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회사 돌아가야 해요. 그래,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뭘요? 저도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그래, 자주 만나자. 딸을 배웅하며 성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일의 끝이 아니라 가족과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아빠. 돌아서던 딸이 다시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들어 인사했죠. 딸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일 오후의 버스는 한산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성우는 생각했죠. 38년. 내가 놓친 게 너무 많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약속을 지킬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아침. 성우는 오랜만에 알람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오전 9시. 퇴직 후 처음으로 맞춰놓은 알람이었죠. 오늘이 무슨 날이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손주 운동회. 지은이가 같이 가자고 했어. 아, 맞다. 나도 준비해야겠네. 아니, 나 혼자 가기로 했어.
너는 약속 있다고 했잖아. 사실 아내에게는 미안했지만 성우는 딸과 손주와 오롯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양복은 너무 격식 있고 그렇다고 너무 편한 옷은 또 어떨까? 결국 깔끔한 면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편한 운동화를 선택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꽤 젊어 보였죠. 할아버지라기엔 아직 젊은데. 혼자씩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운동회가 열리는 초등학교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아빠. 지은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옆엔 5살 된 손주 서준이가 있었죠. 서준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씩씩하게 인사하는 손주를 보며 성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서준이 오늘 운동회 기대되니? 네. 저 달리기 1등 할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운동장으로 들어서니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픈 기억도 함께 밀려왔죠. 지은이의 운동회에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아빠 여기 앉아요. 그늘이라 시원해요. 지은이가 준비해온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김밥과 과일, 음료수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도 있었죠. 이걸 다 언제 준비했니? 어젯밤에요. 서준이가 할아버지랑 같이 먹고 싶다고 해서. 성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가 자신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니.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유치원생들의 귀여운 행진, 체조, 그리고 각종 경기들. 성우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죠. 다음은 병아리반 달리기입니다. 드디어 서준이 차례였습니다. 작은 체구의 서준이가 출발선에 섰죠. 서준아, 힘내. 성우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죠. 탕! 출발 신호와 함께 아이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는 온 힘을 다해 뛰었죠. 짧은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잘한다. 우리 서준이. 결과는 3등이었지만 성우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그는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할아버지, 저 봤어요? 그럼. 정말 잘 뛰었어. 우리 서준이가 최고야. 서준이가 품에 안겼습니다. 땀에 젖은 작은 몸에서 나는 향기가 참 좋았죠. 점심시간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김밥 먹어요. 서준이가 작은 손으로 김밥을 들어 할아버지 입에 넣어줬습니다. 맛있다. 누가 만들었니? 엄마랑 제가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지은이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어때요? 운동회 오니까? 정말. 좋구나. 이런 기분이었구나. 무슨 기분이요? 가족과 함께 있는 기분.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는 기분. 성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가족들,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들, 사진을 찍는 엄마들. 이 모든 게 새롭게 보였죠. 아빠 사실은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날이 제일 싫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와서 같이 뛰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전 항상 엄마랑만 있었거든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희 아빠는 왜 안 오냐고.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니? 우리 아빠는 대통령보다 바쁜 사람이라서 못 온다고요.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제 나름대로 아빠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못 오는 거라고. 지은아.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아빠도 오고 싶었을 거라는 걸.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지은이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더 의미 있어요. 30년 만에 아빠랑 함께 운동회에 온 거잖아요. 고맙다. 이해해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오후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가족 단체 경기도 있었죠.
다음은 조부모님과 함께하는 공 나르기입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나가요. 서준이가 성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젊으니까. 성우는 손주의 손에 이끌려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큰 공을 둘이 함께 들고 뛰어야 하는 경기였죠. 자, 시작. 성우와 서준이는 호흡을 맞춰 뛰었습니다. 처음엔 삐걱거렸지만 곧 리듬을 찾았죠. 할아버지, 조금만 더. 그래, 힘내자. 비록 꼴찌로 들어왔지만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해서 재밌었어요. 할아버지도 정말 재밌었어. 지은이가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땀에 젖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행복한 모습이 프레임에 담겼죠. 운동회가 끝날 무렵 서준이가 상장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개근상 받았어요. 와, 대단하다. 우리 서준이. 성우는 손주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으악, 재밌어요. 해가 기울 무렵 운동회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준이는 골아떨어졌죠. 피곤한가 봐요. 하루 종일 뛰어놀았으니. 그래도 정말 씩씩하더라. 우리 손주. 아빠도 오늘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죠? 아니야. 오히려 힘이 났어.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지은이가 백미러로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서준이 태권도 승급 심사예요. 또 오실래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정말요? 약속했잖아. 좋은 할아버지 되기로. 지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아빠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집에 도착해 서준이를 안아내리며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놓쳤던 시간들이구나. 이제라도 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빠, 들어가요. 저녁 같이 드시고 가세요. 그래도 될까? 사위는 괜찮고? 당연하죠. 오늘 고생하신 할아버지인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일에서는 은퇴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30년 만에 운동회에 갔다. 내 딸이 아닌 손자의 운동회였지만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 같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 운동회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성우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죠. 지은이가 이렇게 컸구나. 앨범 속 사진들은 대부분 아내와 딸만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라고 해봐야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찍은 것 몇 장뿐.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뜻밖의 지은이었습니다. 오늘 오기로 했었나? 아니요. 그냥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지은이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 상자였죠. 이게 뭐니? 제 일기장이에요. 어제 아빠 보고 나서 생각났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딸의 일기장이라니. 괜찮겠니? 남의 일기를 읽는 건 남이 아니라 아빠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아빠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은이는 상자를 내려놓고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죠. 이건 초등학교 3학년 때 거예요. 제일 많이 썼던 때죠. 성우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펴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죠. 1998년 3월 5일 금요일 맑음. 오늘 학교에서 아빠 자랑하기를 했다. 나는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다. 민지는 자기 아빠가 의사라고 자랑했다. 나도 우리 아빠 직업을 정확히 알면 좋겠다.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내려갔죠. 4월 20일 화요일 흐림. 오늘 운동회였다. 아빠는 또 못 왔다. 엄마가 아빠는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다. 미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중요한가 보다. 그래도 이해한다. 우리 아빠는 바쁜 사람이니까. 눈물이 글씨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계속 읽을게. 5월 8일 일요일 맑음. 어버이날이다. 아빠한테 편지를 썼다. 아빠 사랑해요. 항상 일하느라 힘드시죠? 저는 괜찮아요. 아빠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썼다. 아빠가 읽고 웃었다. 아빠가 웃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았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린 지은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 그리고 숨겨진 서운함까지. 이것도 봐요. 지은이가 다른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중학생 때 것이었죠. 2004년 6월 15일 수요일. 오늘 진로 상담이 있었다. 선생님이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했는데 엄마만 왔다. 다른 애들은 아빠도 다 왔는데 쪽팔렸다. 아니, 사실 쪽팔린 게 아니라 서운했다. 나도 아빠랑 진로 얘기하고 싶은데. 9월 10일 금요일. 학교 축제날. 우리 반이 1등 했다. 상장도 받았다. 집에 가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출장 갔다. 엄마가 대신 칭찬해줬지만 아빠한테도 직접 자랑하고 싶었다. 상장은 아빠 책상 위에 올려놨다. 보실까? 성우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뒀다는 그 상장. 기억이 났습니다. 피곤해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었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 우세요? 지은이가 놀라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계속 읽을게. 고등학생 때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훨씬 성숙해져 있었죠. 2007년 11월 20일 화요일. 수능이 끝났다. 아빠가 수고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정말 오랜만에 받는 아빠의 손길이었다. 따뜻했다. 사실 시험보다 그게 더 기억에 남는다. 2008년 3월 2일 일요일. 대학 입학식. 아빠가 와줬다. 정말 기뻤다.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좋던지. 사진도 많이 찍었다. 이 사진들은 평생 간직할 거다. 봐요, 좋은 기억도 많아요. 지은이가 아빠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은이가 마지막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이었죠. 2024년 3월 31일 금요일. 아빠가 퇴직했다. 38년. 정말 긴 시간이다. 아빠는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이제야 안다. 아빠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걸. 놓친 것들이 아쉬웠을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아빠에게 시간을 돌려드릴 차례다. 내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내 아이에게 할아버지를 통해 전해질 거다. 그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특별할지도. 아빠 사랑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아요. 성우는 일기장을 덮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을까요? 지은아. 아빠,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리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죠. 화면 속엔 어제 운동회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준이와 함께 공을 나르며 뛰는 성우의 모습이었죠. 언제 이런 걸 몰래 찍었어요. 보세요, 아빠 표정. 정말이었습니다. 화면 속 성우의 얼굴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죠. 마치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봐요. 아빠가 이렇게 웃는 거. 정말? 네. 일할 때는 항상 심각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성우도 자신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정말 저렇게 웃을 수도 있구나. 앞으로도 이런 아빠 모습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지은이가 상자에서 작은 수첩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뭐니? 아빠 일기장요. 새로 시작하세요. 일기장? 네. 이제부터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손주랑 놀아준 이야기, 가족과 함께한 이야기. 그런 것들요. 성우는 새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죠.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가끔 저한테도 읽어주세요. 아빠가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날 저녁 성호는 새 일기장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죠. 2024년 4월 2일 일요일. 오늘 딸이 자신의 일기장을 보여줬다. 30년 세월이 그 작은 수첩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딸의 말이 맞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일기를 시작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기록하려 한다. 내일은 서준이와 자전거를 타기로 했다. 처음 배우는 거라 걱정도 되지만 그보다 기대가 크다. 내가 지은이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자전거를 이제 손주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니.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아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일기 쓰는 거야? 응. 지은이가 선물한 일기장에. 좋네. 나도 가끔 읽어봐도 될까? 그럼. 이제는 숨길 것도 없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38년의 직장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직한 지 2달째 되던 5월의 어느 저녁, 성호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이었죠. 박 부장님. 아니, 이제 부장님이 아니지. 그냥 박 선배. 그러게.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옛 동료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승진했는지, 새로운 프로젝트는 뭔지. 요즘 어떻게 지내? 심심하지 않아? 아니야, 오히려 바빠. 손주랑 놀아주고 아내랑 여행도 가고. 부럽다 정말. 나도 빨리 퇴직하고 싶어. 다들 부러워했지만 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상 퇴직하면 이들도 자신처럼 혼란스러울 거라는 걸. 한 잔 더 하자. 그래, 오늘은 내가 살게. 분위기가 무르익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적당히 마시고 일어났을 텐데 오늘은 왠지 더 마시고 싶었죠.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헤어지기 아쉬워서였을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자리가 파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성우는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죠. 그리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소리에 성우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하얀 벽, 그리고 소독약 냄새. 여기가 병원이에요.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렸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빠, 지은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아빠 괜찮아요? 왜 이러셨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곧이어 아내도 도착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응, 걱정 마. 별일 아니야. 하지만 의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허혈 증상입니다. 큰일은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는 당분간 금하시고요. 과로요? 아빠는 퇴직하셨는데. 지은이의 물음에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퇴직 후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 변화, 상실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신체에 영향을 주죠. 성우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병실로 옮겨진 후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요. 요즘 힘드신 거 있어요? 지은이의 질문에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가끔 허전해. 38년을 일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혼자 끙끙 앓았군요. 평생 그렇게 살더니. 새벽 2시 병실엔 성우와 지은이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기로 했죠. 아빠 잠이 안 와요? 응. 병원 침대는 불편해서. 지은이가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전화 받고 뛰어왔는데 또 아빠를 잃을까봐. 미안해. 걱정시켜서. 아빠, 우리한테 기대도 돼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성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평생 습관이 그래서. 쉽게 안 바뀌네. 천천히 바꾸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아빠,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뭔데?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봐요. 일 말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이요. 하고 싶은 일.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성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자신도 꿈이 있었죠. 사진사였던 것 같아. 정말요? 왜 안 하셨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그 시절엔 사진으로 돈 벌기 힘들었어. 지은이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이제 하세요. 사진.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성호는 딸의 열정적인 모습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새벽 3시 지은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성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8년간 일에만 매달렸던 자신.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작 가족과의 시간을 놓쳤던 자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자신. 사진이라. 오래전 포기했던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낡은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다녔던 기억. 사진을 현상하며 느꼈던 설렘.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퇴원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지은이가 아빠를 보며 윙크했습니다. 들으셨죠?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네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요. 아내의 걱정 어린 잔소리를 들으며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그러는데 사진을 하고 싶다고. 그냥 생각해 보려고. 좋아요. 우리 집에 있는 창고에 옛날 카메라 아직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적이다 드디어 찾았죠. 30년 전 자신이 사용했던 필름 카메라가 들어있는 가방을. 아직 있었네.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죠. 아빠. 지은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이게 아빠 카메라예요? 와, 멋있다. 오래돼서 작동할지 모르겠는데. 고쳐서 쓰면 되죠. 아, 그리고 이것도요. 지은이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상자 안엔 최신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퇴직 선물이에요. 늦었지만 아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로. 성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 이제는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38년 동안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아빠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날 밤 성호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쓰러진 이유는 스트레스라고 한다. 나도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가 있었나 보다. 하지만 이 일로 깨달은 게 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필요성. 딸이 카메라를 선물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진. 설렌다.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놓치지 않으면서. 창밖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밤은 무서웠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같았죠. 내일부터는 카메라를 들고 나가봐야겠다고 성호는 다짐했습니다. 30년 만의 설렘을 안고서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성호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곤히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죠.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꼭 쓰고 싶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은에게.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성우는 고민했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지은아, 새벽에 아빠가 편지를 쓴다. 이메일도 문자도 아닌 손으로 쓰는 편지 말이다. 언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구나.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죠.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그리고 아직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성우는 잠시 펜을 놓고 지은이가 보여줬던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던 어린 딸의 마음이 아직도 아팠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예회 이야기를 일기장에서 읽었다. 피아노 연주를 했다고. 상도 받았다고 했지. 그날 내가 가지 못해서 내가 방에서 울었다는 엄마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사실 그날 회의가 뭐였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중요했을까 싶구나.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38년이란 세월의 무게가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겼죠. 지은아, 아빠가 나쁜 아빠였니?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구나. 너는 항상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많이 서운했을 거야. 회사에서는 유능한 직원이었을지 몰라도 집에서는 무능한 아빠였구나. 돈을 버는 것만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믿었던 내가 참 어리석었어. 새벽 공기가 차가워 성우는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죠. 하지만 너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빠도 두려웠다는 걸.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때로는 너무 무거웠어. 실직의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의 두려움. 그런 것들이 나를 회사에 묶어뒀지.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어. 열심히 일해서 너희가 부족함 없이 살게 하는 것.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지.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며칠 전 내가 사준 카메라를 들고 공원에 갔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카메라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어. 셔터를 누르는 순간의 설렘이 아직도 남아있더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파인더로 세상을 보니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벤치에 앉은 노부부의 미소, 강아지와 산책하는 아이의 웃음소리. 38년 동안 매일 지나쳤던 풍경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성우는 잠시 쓰기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지은아, 아빠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름하여 놓친 순간들 되찾기 프로젝트. 내가 어릴 때 가지 못했던 운동회, 학예회, 졸업식. 그런 순간들을 이제 손주와 함께 다시 만들어가려고 해. 물론 너와 함께하는 시간도 더 많이 가질 거야. 그리고 사진으로 모든 순간을 기록할 거다.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 편지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았죠. 얼마 전 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 내가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아빠도 되지 못했는데. 하지만 내가 말했지. 늦지 않았다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 아내가 움직이는 소리에 성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군요. 지은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미안한 건 내게 아빠다운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고, 고마운 건 그런 아빠를 끝까지 사랑해줘서야. 이제부터 아빠는 달라질 거다. 일이 아닌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빠, 약속을 지키는 아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아빠가 되겠다. 사랑한다, 딸아. 항상 미안하고 항상 고맙다. 2024년 5월 4일 새벽. 아빠가.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성우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글로 남아 전할 수 있어서 후련했죠.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가 잠에서 깼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편지 좀 썼어. 편지? 누구한테? 지은이한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아내가 다가와 성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어요. 지은이가 기뻐할 거예요. 아침을 먹고 성우는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편지를 직접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죠. 지은이네 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죠. 직접 주기엔 쑥스러웠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아빠, 편지 받았어요. 벌써? 방금 우유 가지러 나갔다가 봤어요. 아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 아빠도 울고 싶어지잖아. 아빠.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카메라를 들어 하늘을 찍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사진이었죠. 그날 오후 지은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빠, 저도 편지 썼어요. 지은이가 건넨 편지를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빠께. 아빠의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기뻐서 감사해서 운 거예요. 아빠, 저는 단 한 번도 아빠가 나쁜 아빠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서운한 적은 있었지만 항상 이해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아요. 놓친 순간들보다 앞으로 만들어갈 순간들이 더 많아요. 아빠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딸 지은 올림.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38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가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죠. 아빠, 내일 시간 있으세요? 당연하지. 서준이랑 동물원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요. 사진도 많이 찍고요. 좋아. 꼭 가마. 그날 밤 성우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새벽에 쓴 편지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말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글로 전했고 딸도 마음을 전해줬다.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이다. 카메라와 함께, 가족과 함께. 가을이 찾아온 10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성우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양복이 아닌 편안한 옷을 입었죠. 어깨엔 카메라 가방을 맸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네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도서관 봉사 첫날이거든. 퇴직 후 6개월. 성우는 드디어 자신의 새로운 출근길을 찾았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사진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이었죠.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회사로 가던 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급할 것도 없고 부담스러울 것도 없었죠.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우 선생님. 도서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선생님이라니. 쑥스럽네요. 아이들이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사진 배운다고 다들 들떠 있어요. 강의실로 들어서니 초등학생 10명이 눈을 반짝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진을 가르쳐 드릴 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맑은 인사에 성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수업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카메라를 만지작거렸고 성호는 차근차근 설명했죠. 선생님, 사진은 왜 찍어요? 한 아이의 질문에 성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지금 이 순간처럼요. 그리고는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 해맑은 웃음.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점심시간 성우는 도서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며 김밥을 먹었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이었죠. 아빠, 오늘 첫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 아이들이 참 순수하더라. 다행이에요. 아, 그리고 아빠. 병원 다녀왔는데요. 순간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기가 쌍둥이래요. 뭐? 정말?
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이제 아빠는 한꺼번에 할아버지 2배가 되는 거예요. 성우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에 다리가 풀렸죠.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우리 지은이 대단하네. 통화를 끝내고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죠. 카메라를 들어 구름을 찍었습니다. 쌍둥이 소식을 들은 날이라고 마음속으로 제목을 붙였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문득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새로운 출근길임을 깨달았습니다. 38년간의 출근길이 의무와 책임의 길이었다면 이제의 출근길은 기쁨과 보람의 길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뜻밖의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서준이와 지은이 그리고 사위까지. 할아버지. 서준이가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서준이 오늘 유치원 잘 다녀왔어? 네. 오늘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그렸어요. 서준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할아버지 그림이었죠. 이게 할아버지야?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가 카메라 들고 있는 거예요. 성우는 손주의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손주의 눈에 비친 자신은 일하는 할아버지가 아닌 사진 찍는 할아버지였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쌍둥이 소식에 모두가 들떠 있었죠.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사위의 질문에 모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세요. 서준이의 제안에 성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부모가 짓는 거지. 그래도 아빠 의견도 듣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희망이는 어때? 한 아이는 희망, 또 한 아이는 미래. 희망찬 미래를 살아가라는 의미로. 와, 좋아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식사 후 성우는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봐. 타이머 맞춰놓고 찍을게.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타이머를 맞춘 후 성우도 가족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찰칵. 한 번 더요. 이번엔 재미있게. 여러 번의 셔터음이 울렸습니다. 웃고 장난치고 포즈를 취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가족 사진이 완성됐죠.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성우는 서재에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 가을 하늘, 그리고 가족 사진까지. 하루 동안 찍은 사진이 100장이 넘었죠. 사진 폴더명 2024년 10월 4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쌍둥이 소식. 아내가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첫 수업이라 피곤할 텐데. 아니야, 오히려 힘이 나.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이제야 찾았으니.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사진을 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잠들기 전 성우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24년 10월 5일. 오늘은 여러 의미에서 특별한 날이었다. 도서관 봉사를 시작했고 쌍둥이 소식도 들었다. 무엇보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 38년간 매일 출근했지만 오늘처럼 설레는 출근은 없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일이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사진을 가르치며 나도 배웠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됐고 놓쳤던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앞으로 태어날 쌍둥이 손주들에게 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될까? 적어도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늘 곁에 있었다고 기억할 것이다. 운동회에도 학예회에도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할아버지로. 마지막 출근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날로부터 6개월. 이제 나는 새로운 출근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길 위에서 나는 행복하다. 일기장을 덮고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가을밤이었죠. 내일도 도서관에 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후에는 서준이와 약속이 있습니다.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죠. 물론 카메라도 함께입니다. 성우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8년의 출근길은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의 끝은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38년. 13,870일의 출근.
그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놀랍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새로운 문이 열렸으니까요. 이제 그의 출근길엔 손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의 카메라엔 놓쳤던 순간들이 새롭게 담깁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이 놓치고 있는 소중한 얼굴이 있지 않나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인생은 퇴근 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의 시간에는 정년이 없다는 것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